오늘은 세 번째 날이고요. 명제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명제는 쌤 보면 알지만 우리 앞에 집합할 때는 설명 나온 페이지가 2개씩이었는데 여기 3페이지예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웬만하면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다 안 되면 내일 더 마저 합시다. 그래서 제목만 꼭지들만 좀 보고 가면 첫 번째는 명제라는 단어, 이게 새로운 단원이 또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런 애들, 또 뭐 이렇게 생긴 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뭔지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뭐 역대우 또는 부정,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증명하는 거 그리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하루짜리 주제인데 뭐 이 단원에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만큼이 명제라는 단원에 들어 있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봅시다. 단원의 이름이 명제예요. 그래서 이 명제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문장이나 어떤 식을 나타내는 건데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더라 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집합 이야기할 때도 울타리가 딱 정확하게 쳐지면 어떤 녀석은 집합 안에 들어있고 어떤 녀석은 밖에 있고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해야 집합이었잖아요. 명제라는 문장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주 명확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든 다 참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든 다 거짓이면 그걸 명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밑에 가면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2x 더하기 4는 0이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보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미지수 x가 껴있는 식이야. 이걸 이제 참 거짓이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우린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약간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이 한 이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제 방정식을 푼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생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는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x가 마이너스 2면 얘는 참이야.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면 그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4가 2x 더하기 4야. 약간 엉터리 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치면 이건 x에 무슨 값을 집어넣든 항상 참이잖아요. 그죠? 이건 명제다. 이건 어때? 이건 명제라고 아니라고? 명제가 맞아요. 거짓인 거지. 거짓이 명제인 거지. 이거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 존재하지 않잖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다 거짓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에 무엇을 집어넣든 거짓이니까 얘도 명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이랑 거짓이 명확하게 딱 갈라지는 녀석을 우리 명제라고 부를 거다. 되죠? 그래서 이게 명제고요. 그 밑에 있는 용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 쓰던 거야. 알게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쓰던 거거든요. 정의가 뭔지, 증명이 뭔지, 정리가 뭔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거든. 정삼각형이 뭐야? 정삼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그죠? 근데 정삼각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세 꼭지점의 각도가 다 60도야. 그것도 정삼각형을 나타내는 특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삼각형의 정의가 내각이라는 건 4개의 각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각 3개의 내각이 모두 다 60도인 삼각형, 그건 정삼각형의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정삼각형을 나타내는 특징식이지만 정삼각형의 정의는 아니라고.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각기 다 60도다. 그죠? 그래서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한테 그래서 야 이건 정리니 정의니 이러고 물어보지 않아요. 다행인 건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정의라는 건 그래서 일종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별로 논리적인 게 아니야. 정삼각형이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정삼각형이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그냥 그걸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뭐 우리는 동의한 적 없지만 저기 위에서 약속한 거라고. 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정삼각형이라고 할게 라고 약속한 거라고. 그럼 아까 말했던 각의 크기가 다 60도야. 그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니 각도가 다 60도더라 라는 성질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약속한 거야. 얼토당토 없이. 논리 따윈 없고요. 그냥 이러기로 했어. 이것 때문에 이런 성질이 생겨나더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리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건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 아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뭔데? 이왕에 존재하고 있는 성질이야. 직각삼각형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질을 증명했다고. 알고 보니 짧은 변 길이 2개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길이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죠? 그거는 꼭 그렇게 생긴 걸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라고.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개 배웠죠. 교과서에 3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정리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녀석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정의든 정리든 나중에 또 다른 문장이나 식 같은 걸 증명해야 할 때 마음껏 갖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구분을 지어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오는 용어는 조건인데,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명제하고 다르게 문자를 포함하는 녀석인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미지수 x로 두죠. 이 값에 따라서 참이랑 거짓이 달라지는 거야. 그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까 이야기했던 2x 더하기 4는 0.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이 조건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x는 마이너스 1을 찾는다고. 그럼 얘는 약간 특별하게 취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유일하게 참으로 만들어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만 뽑아서 따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어떤 조건을 소문자로 나타내거든요. 소문자 P로. 그럼 이 P라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 X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조건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어요. 얘는 대문자 P로 표현하는 거지. P라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녀석들을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면 그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같은 알파벳으로 따서 오는데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꼭 이렇게 원소가 한 개짜리일 리는 당연히 없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Q라는 조건이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으면 진리집합 Q는 누가 된다? 1하고 2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진리집합 Q가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진리집합이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나오는 용어 보시면 부정인데 싫다는 이야기잖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거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P가 아니다. 그냥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조건 P가 아니다가 P의 부정이고요. 요거 표기하는 방법이 P 앞에다가 물결을 붙여요. 물결 모양. 그래서 요거 읽을 때는 그냥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아니라고.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조건 P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그래서 not P는 누구라고? 그냥 2x 더하기 4가 0이 아니다고요. 이거 만족시키는 애들 다 모으면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빼고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조건,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조건의 진리집합은 누구다? P의 여집합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애가 요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애는 누구야? 여집합이라고. 이거 빼고 전부 다 하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그냥 조건 맨 끝에 혹은 명제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되는데, 집합,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다? 여집합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 빼고 나머지 애들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이란 이야기고요. 이 부정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거 심각하게 들어가면 약간 골치 아파져요. 근데 그거는 다음 쪽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문장 맨 끝에 아니다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골치 아픈 건 물론 나는 한국말 말고 다른 말은 잘 못하지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골머리 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P 또는 Q, P 그리고 Q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건 P 또는 Q, 이 또는이라는 말이랑 P 그리고 Q, 그리고라는 말은 우리 어제 집합의 연산할 때 나왔던 거랑 똑같죠. 또는은 뭐였냐면 P를 만족하는 거여도 되고 Q를 만족하는 거여도 되고 그럼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P라는 집합의 원소여도 되고 Q라는 집합의 원소여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P 또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누가 된다? P 합집합 Q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P 그리고 Q는 뭐겠어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P의 원소이기도 하고 Q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P 교집합 Q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더라 라는 거고요. 요 뒤에 부정까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라는 말 전체에다가 부정을 해버리면 이걸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뭐 된다고? P 합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이 여집합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 줄 거예요.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P도 여집합이 달리고 Q도 여집합이 달리고 합집합이었던 녀석이 교집합으로 뒤집어지더라. 뭐?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건 not P 그리고 not Q 라는 말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더라 라는 게 여기서 부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부정이라고 그랬는데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면 또는으로 연결된 건 그리고로 바뀌고 반대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던 녀석은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또는이라고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진리집합 가지고 증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말장난인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건 P가 뭐 할까? 조건 P가 고등학생, 조건 Q가 여학생. 그러면 P 또는 Q라는 건 고등학생이어도 되고 여학생이어도 돼요. 그럼 쟤는 P 또는 Q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잠깐만, 니네 고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입학 안 했지만. 고등학생, 조건 P는 고등학생, 조건 Q는 여학생. 그럼 쟤는 P 또는 Q에 들어가는 애야, 안 들어가는 애야? 들어가는 애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뭐 여학생은 아니지만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P 또는 Q에 전해성은 들어가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부정을 빡 달아버렸어. 그럼 쟤는 안 들어가야 되죠. 빠져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not P and not Q랑 똑같다고. 고등학생도 아니어야 되고 여자도 아니어야 돼. 고등학생도 아니어야 되고 남자여야 돼. 부정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쟤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남자이긴 하거든? 근데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쟤는 안 들어간다고. 그죠? 너무 다른 차원이라서 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조건 P가 고등학생, 조건 Q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그럼 고등학생, 중학생이 다 합쳐진 거죠. 근데 그걸 부정할 거야. 그럼 고등학생도 아니어야 되고 중학생도 아니어야 돼. 둘 다 아니어야 부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국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쓰는 거라고. 또는이라는 걸 부정하려면 그리고가 들러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얘는 참이 될 건데 그걸 부정하려면 둘 다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가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부터 진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기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명제 P, 화살표 Q인데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보통 이렇게 읽어요. 저기 나오는 P하고 Q는 둘 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이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두 조건 P, 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P에 화살표 그어서 Q로 나타내고 앞에 있는 P,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Q를 우리 결론이라고 해요. 가정, 화살표, 결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냐면 x 더하기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런 거거든요. 얘도 얘 나름대로 조건이야. 그죠? 이거 x가 마이너스 2면 참이고 마이너스 2가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니까 조건이야. 얘도 얘 나름대로 조건이야. 근데 이 두 개를 이어버리면 명제가 돼요. 하나의 명제가 된다고. 봐봐요. x 더하기 2가 0이면 이라는 건 x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2면 이란 소리야. 그럼 x제곱이 4냐 물어봤어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면 x제곱은 4야.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지. x가 마이너스 2면 대입하면 4 되잖아요. 참이라고 참. 그죠? 참이라고 대답이 나왔으니까 이건 명제라고요. 그죠? 우리 보통 참인 명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그어요. 이렇게. 한 개짜리 화살표 아니고 뭐 뒤에 가면 나올 것 같은데 두 개짜리 화살표를 그어 두 줄짜리 화살표를 그으면 참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 더하기 2는 0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 거짓일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x가 2던가 마이너스 2던가 라는 소리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냐 그 얘기거든. 이건 참이니 거짓이니?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없지.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건 거짓이다 그런 소리예요.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야. 왜냐하면 x는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된다며.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라고 확정해버렸잖아요. 둘이 같은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다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거든요. 그럼 이걸 판단하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뭐냐면 책에서 이제 알려주기로는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을 다 고른 걸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생긴 명제의 진리집합이 누구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하나고 이렇게 생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았더니 요 녀석인데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건 이것도 다 만족해 그런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걸러내면 이거 다 만족할 수밖에 없어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포함되어 있으면 명제는 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어때? 요거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스 2하고 2이고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으면 이거 만족하는 거야? 아니잖아. 2는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그냥 뭐 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예제로 드는 거니까 아주 쉬운 거지 좀 복잡해진 녀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은 뭐로 판단할 거냐면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둘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고 그거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물론 포함관계라는 건 같은 것도 성립하는 거야. 그죠? P, Q가 완전히 둘이 똑같은 녀석이어도 당연히 참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합 가지고
이렇게 생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세 번째 나오는 건 발레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 그냥 얼렁뚱땅 많이 쓰긴 썼을 거거든요. 어딘가에서 야 발레 생각해보면 되지 이러면서 많이 썼을 텐데 그 발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반대되는 예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그럼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잖아. P가 Q에 포함된다는 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P 차집합 Q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지금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라고.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건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난 지금 뭐 얘기하고 싶다고? 요 놈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얘가 거짓이라는 증거를 들이대고 싶다고. 그러려면 이걸로 바로 판단하기 불편하니까 뭐 할 거라고. 1위로 내려와서 야 알고 봤더니 여기 누가 있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 아무도 없어야 이거 참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 누가 있네. 그럼 이거 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영역에 누가 있네 라는 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네 를 보여주자는 이야기고 여기 누가 있다고. P 차집합 Q는 우리 어제 집합 연산할 때 했지만 P 교집합 Q 여집합 얘가 공집합이 아니네 그 소리고 그럼 얘는 자리 좁네. 조건으로 나타내보면 이건 P라는 조건이고요. 보이죠? 그리고 이건 뭐야? Q가 아니다 라는 거지. Q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P고요. 교집합이니까 and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인 거지. P이면서 Q가 아닌 녀석이 존재하네. 이걸 보여주면 얘가 참이라는 말이 깨지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된다. P는 만족시키지만 Q를 만족시키지 않는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더라. 그럼 얘가 뻥이라는 게 들통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힘들 땐 그냥 이렇게 예시를 하나 딱 들어서 야 이거 봐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야 이거 봐 틀렸잖아 예시는 누구여야 된다고. 이거 만족하는 애 중에 이거 만족 안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게 다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친구랑 말싸움 한다고 보면 이해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인데 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주 쓰는 예시니까 요 뒤에 가면 또 예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다음 중 뭐 명제가 거짓임을 나타내는 발레로 적당한 것은 막 이러면서 발레로 적당한 것은 이라는 건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누구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 그죠? 다음 4번. 그 다음에는 모든 또는 어떤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의 명제, 물론 저것에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뭐 듣기 전에 생각해보면 201호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쟤 때문에. 그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은 정말로 전부 다여야 돼요. 그지? 그럼 201호에 있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쟤 하나 있잖아. 그죠? 모두가 남학생이면 당연히 거짓이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이 들어있는 경우에 참거짓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여학생이어야 참인 거지. 쟤 때문에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남학생이야, 참이야. 쟤 하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야,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야. 그럼 그건 거짓이죠. 쟤 없어지면 그 명제는 거짓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건, 자, 모든이라는 말은 정말로 다 있어야 되고요. 어떤이라는 건 한 놈만 만족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 명제를 부정할 거야. 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외우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 이런 거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뭐라고?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된다고. 그죠? P의 부정 그럼 not P니까 P가 아니다 이러면 돼요. 자, 이 두 문장을 부정해 볼 텐데, 참고로 요 부정할 때는요, 앞에 있었나 모르겠네.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놓쳤어, 내가 어디 있는지.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원래 참이었던 명제가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었던 명제가 있잖아요? 걔를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을 제대로 했느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엔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면 부정해서 거짓이 돼야 돼. 그럼 제대로 한 거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부정하면 참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내가 제대로 한 거야. 오케이? 자, 가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다야. 부정할 거예요. 이 문장에 따르자면 얘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것을 부정하면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사람이 바뀔 리는 없고요. 남자가 아니다. 이게 제대로 된 부정이에요.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자면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바뀌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남자다. 지금 참이거든. 쟤 때문에. 근데 이걸 부정할 거야. 그러면 거짓을 만들란 이야기야. 어떤 사람은 남자다가 참이라는 건 남자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얘가 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쟤가 없어져야 돼. 이 명제가 부정이 되려면, 얘가 거짓이 되려면 쟤가 없어져야 돼. 쟤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 여자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명이라도 남자면 참인데 얘가 부정되려면 남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런 소리잖아.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전부 다 여자여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끝에 아니다를 붙일 때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끝에 기계적으로 아니다만 붙이시면 안 된다고요. 뉘앙스 아까 이야기했는데 봐. 어떤 사람은 남자다를 부정하면 어떤 사람도 남자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야. 이걸 부정하면 어떤 사람도 남자가 아니야. 즉 모두 여자야 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되나요? 무슨 얘기지? 똑같이 끝에다 아니다라는 말만 붙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한 명만 남자가 아니어도 탐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남자가 아니야. 그럼 아무도 남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끝에 아니다를 붙이는 것도 기계적으로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얘가 참이야. 누군가 남자거든. 거짓이 되려면 남자가 없어져야 돼. 전부 다 여자면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얘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남자야. 쟤를 부정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끝에 아니다를 붙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남자인 건 아니야. 이런 소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남자야. 모든 사람이 남자가 아니야. 약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넣어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남자인 건 아니야. 이거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남자인 건 아니라는 건 여자가 한 명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뭐라고?
어떤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장난같이 말장난이 맞고 어떤 사람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이나 어떤은 순진하게 문제에서 항상 붙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이나 어떤은 그냥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굳이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런 경우에도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이거 뭐 명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걸 부정할 거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될까?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참인 걸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참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거기에다가 끝에다 아니다를 붙일 건데 기계적으로 그냥 아니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게 깨지게 하고 싶은 거야. 거짓이 되게 하고 싶다고. 그럼 도대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걸 부정할 거야. 어우 졸려. 잠겨야 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부정할 거야. 어떻게 생겼다?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봄이 오는 건 손댈 수가 없고 봄이 왔어? 봄이 와서 보니까 어때? 꽃이 펴. 모든 꽃이 다 펴야 돼. 그래야 참이에요. 안 써있지만 안 피는 꽃이 있으면 이건 거짓이잖아. 그죠? 아니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있으면 이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봄이 왔을 때 정말로 꽃이 다 펴야 돼. 그럼 다시 얘를 부정하려면 뭐가 된다고요?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있더라.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봄이 왔는데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 그럼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지? 얘가 참이려면 다 펴야 되거든. 모든이라는 말이 여기 안 써있지만 참이 됐다는 건 정말로 다 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안 피는 녀석이 있다고. 그럼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봄이 왔지만 피지 않는 꽃이 있다.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니다를 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꼭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6번까지 하고 나서 예제 몇 개 풀어볼게요. 5번은 어떤 명제, 이거 이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조건 두 개를 달아놓은 명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 명제에서 가정이란 결론을 서로 바꾸겠대요. 이걸 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꾸로 됐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란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 그게 역이에요. 아까 했던 거 뭐가 있을까? x 더하기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야. 이게 가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결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제에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제인 거야. 그지? 이 명제의 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x 더하기 2는 0이다예요. 이게 역이에요. 이 명제의 역이 뭐야? 이거야.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머리 쓸 게 아니고 한 문장에서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걔네들이 자리 바꾸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이게 여러분 헷갈리라고 맨 앞에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걸 달아요. 이 앞에다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손대는 게 아니야. 그건 전제 조건이잖아. 그죠? 특별히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녀석이 앞에 붙은 거잖아요. 사실은 말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굳이 손댈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를 찾아서 걔네들이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그죠? 요게 역이고요. 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위에 있는 거 아까 예로 했던 거니까 위에 있는 건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참이었어요. 이거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 진리집합은 2랑 마이너스 2랑 두 개 들어있는데 그럼 요 진리집합이 요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잖아요. 이 진리집합이랑 요 진리집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고요. 근데 얘는 이 진리집합이랑 이 진리집합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화살표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니까. 그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도 거짓이에요. 이것처럼 원래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의 영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엔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하나만 참이고 하나가 거짓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엔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그 바로 밑에 어디 갔니? 여기 대우. 대우라는 녀석이 중요해요. 대우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봐. 자리가 없네. 대우 명제라는 건 이런 건데 P이면 Q이다.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인데 이 명제의 대우는 얘네 둘이 자리도 바뀌고요. 둘 다 부정해버릴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예요. 이게 대우 명제거든요.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참과 거짓을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인 건데 얘는 어때요?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고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야. 얘가 참이 되려면 어쩌면 돼? 이렇게 생기면 참이 되는 거잖아. 같은 소리죠. 이거 우리 어제 했던 거야. 두 집합 포함관계 이야기하면서 얘하고는 같은 소리예요.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집합 이야기하면서.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야.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 드보르간 비슷하다고. 여집합 달아버리면 이 포함관계도 뒤집어진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얘도 자동으로 참이에요. 반대로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거꾸로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언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증명법 나오는데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있는 명제는 보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명제의 대우를 취해서 얘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니까. 그죠? 그런 예를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억해야 하는 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더라 라는 거고 진리집합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팁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거 뭐 3단론법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합할 때도 했던 거지. 포함관계 할 때. 그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라는 말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건 Q 만족하는 애들이 다 R을 만족해요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 싹 가리고 생각해보면 P가 R에 다 뭐 쓰다 말았어. P가 R에 다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 될 거다. 이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명제라고 해놓고 집합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맨 밑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요. 얘도 또 집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기 시작하죠. 두 줄짜리. 되게 잘 안 보이고요.
이거 저의 버릇인데 제가 화살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쓸 때 화살표를 많이 써요. 칠판에. 두 줄짜리도 되게 많이 써서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참인 명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옛날 책에는 그렇게 표시하는데 요즘 책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두 줄짜리로 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교재에서 두 줄짜리 화살표를 보면 아 참이란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러고 나서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대요. 용어야 기억해야 되는데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라고요? 참이란 이야기는 누가 큰 거다? Q가 더 큰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야. P라는 조건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서 여기다 넣을 거고 넣어놓고 나서 보니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 소린 거잖아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치? P라는 조건 만족하는 애들 여기다 다 넣을 거고 Q라는 조건 만족하는 애들 다 넣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애가 다 여기에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애는 당연히 이거 다 만족해 이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P라는 조건이 뭐라고 써야 되냐?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책에서 뭐래요? 충분 조건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P를 만족하는 애는 Q를 다 만족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다 Q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야. 충분하다고. 이미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P를 만족하는 순간 Q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조건이 충분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Q라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Q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있는 애들 중에는 P라는 집합 안에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이 되려면 밖에 있는 애들 잘라내야 돼. 니네는 P에 안 들어가니까 니네는 나가 이런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Q란 녀석이 P란 녀석이 되려면 P에 어울리지 않는 애들을 뜯어낼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필터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P가 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면 P가 있고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P이면 Q이다 참이거든요. P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봤더니 자동으로 Q 안에 들어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미 충분하다고. 그런데 Q란 녀석이 P가 되려면 줄여야 되잖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조건을 더 달아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던져야 돼요. 없애야 돼. 그래야 P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Q란 녀석은 P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Q란 녀석이 필요 조건이고 P란 녀석이 충분 조건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부끄럽지만 요즘 풍산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풍산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P이면 Q 이라잖아요. 총을 쏘는 거야. 총이에요. 총을 쐈으면 얘는 피를 흘리겠죠. 그래서 얘가 총을 쏘는 애거든.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이고요. 얘가 피를 흘리는 애야.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부끄럽지만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면 잔 거지. 총을 쏘는 애고 그래서 얘가 피가 충분 조건인 거야. 총을 맞았잖아요. 피를 흘린다고.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인지를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둘이 완전히 같은 거.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고. 왜 우리 부분집합 할 때도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도 뭐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 P와 조건 Q가 서로 같은 거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게 입에 더 잘 붙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제 풀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집합이 다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서로 차집합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닌 거야. 누가 완전히 안에 쏙 들어가야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집합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누가 있고 여기도 누가 있고 여기도 누가 있어. 그럼 얘네는 서로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완전 서로 반대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명제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인 명제의 경우에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야 이거? 요 뒤에 증명법 나오는데 좀 이따 합시다. 첫 번째 유형부터 문제 한번 보러 가볼게요. 명제가 아닌 것은 입니다. 명제가 뭐라고? 명제 뭐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갈라지면 명제다. 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면 그건 조건이라고 불렀다고요. 1번은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미지수 x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지. 명제가 아니지. 그죠? 거짓이라는 표현보다 명제가 아니고요. 6번은요. 명제다 아니다? 6의 약수는 12의 약수다. 명제이긴 해요. 참이야 거짓이야? 야, 6의 약수는 12의 약수 아니냐? 깜짝이야. 너 되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번쩍 들고 거짓! 그러고 깜짝 놀랐어. 참이야! 3번은요. 거짓이요. 거짓은 거짓인데 명제다 아니다. 명제 맞다. 그지? 거짓은 명제고요. 4번은 A, B 둘 다 홀수면 더해서 짝수네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보니 명제 맞죠. 5번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가 크기는 서로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대답 안 해? 참이야. 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얘도 명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명제라고 할 수 없다. 그치?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애들은 해보시면 되고요. 2번 갑니다. 두 번째 유형 갑니다. P 또는 not Q의 부정을 말하세요예요. 이거 이제 헷갈리라고 막 꼬아놓고 꼬아놓은 건데 보자고. P는 저렇게 생겼고 Q는 이렇게 생겼고 구하라고 한 건 P 또는 not Q의 부정이에요. P 또는 not Q 전체의 부정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not P and Q가 된다고요. 그죠? 이거 집합으로 따지면 뭐 된다고? P 합집합 Q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죠? 또는은 합집합으로, 부정은 여집합으로.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르자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각각을 구해보면 not P라는 건 P를 부정할 거니까 이거 뒤집으란 이야기예요. 누가 된다?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3 초과 이렇게 되겠죠. 등호는 반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Q는 원래 있던 대로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그래서 AND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조건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not P는 마이너스 2 이하 3 초과. 요게 not P에 해당하는 거고요. Q는 3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얘가 Q에 해당하는 거니까 겹치는 거 어디다? 여기랑 여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3초가 5 미만. 이렇게 생긴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87번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진리집합 뭐였다고?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다 골라서 모아놓으면 그게 진리집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4의 배수, 이 고, 16의 약수, 4의 배수이면서 16의 약수인 거 골라봐라 그 얘기겠다. 그죠? 얘도 얘 나름대로 짜잘하게 잘라보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연결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4의 배수인 애들 골라보고 그 중에 16의 약수인 애들을 골라내면 되겠다. 그죠? 누구겠어요? (8) 이렇게 세 개만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나온 문제고요. 다음 거 할 걸 그랬네. 290번 갑시다.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참거짓을 판단하세요라고 대놓고 나온 문제는 헷갈리게 하는 게 많거든. 너무 쉬우면 좀 그러니까. X, Y, Z가 모두 다 실수일 때 참인 걸 고르세요입니다. 기억번 참일까? X랑 Y랑 Z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X, Y 곱한 거랑 Y, Z 곱한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맞는 얘기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는 맨날 맞는 얘기여야 참인 거고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고 그러면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없다? 어떤 경우? Y가 0이든지 아니면 Y가 음수든지. 그죠? 지금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X, Y랑 Y, Z인데 이거 X하고 Z만 보면 얘가 더 큰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Y를 곱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조금 더 해설스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이게 시간이 되면 오늘 하겠지만 저 뒤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곳에 가서 얘가 참인지를 증명하는 방법 XY랑 YZ랑 저 크기 대소 비교할 때 저게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둘이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저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되지. 그죠?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YZ를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해보면 Y하고 X-Z를 곱해서 0보다 작은 이를 물어보는 건데 X-Z는 음수인 게 확실하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어디 갔어? 이거. X-Z는 0보다 작은 게 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이 Y는 0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모르잖아요. 심지어 0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참인데 0이거나 음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D는 어때요?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으면 둘이 더해서 2보다 작다. 저건 뭐 당연한 소리겠지. 그죠? 1보다 작은 애랑 1보다 작은 애랑 더했는데 2보다 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건 맞는 얘기인데 니은은 뒤에 왠지 나올 것 같지만 미리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 이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미안하게. 참이지. 왜 참이게? 이게 봐봐.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걸 쳐다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해서 2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든가 얘가 1보다 커야 돼? 이런 거거든요. 약간 안 오죠 느낌이. 근데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니은이에요. 니은이랑 이거는 같은 거야. 그죠? 봐봐. 이면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가정인 거고 얘가 결론이거든요. 가정을 부정한 거야. 이거 x가 1보다 고겠지 당연히. 여기 콤마는 end예요. x가 1 이하이면서 y가 1 이하이면 이라는 소리니까 이거 부정하면 x가 1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되고 둘이 더해서 2 이하다 하니까 둘이 더해서 2보다 크다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명제를 내겠지.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봐 이런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게 또는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감이 오겠지만 이 주어진 명제 자체에 not이 들어있거나 부정어가 들어있거나 또는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약간 생각하기가 귀찮아요. and로 바꾸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명제가 나오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귀찮아?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명제의 대우가 누구라고? 저 니은이라고. 니은은 참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얘도 참이다 이런 소리가 된다고. 그죠? 디귿은요? 디귿은 참이야 거짓이야? 요 디귿에 약간 이거 애매한데 요 콤마요. 이 콤마가 엔드냐 오하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눈치상 뭐라고 봐야 되냐? 엔드라고 봐야 되니? 답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석한 건지 이런 얘기거든. 이거 좀 문제 별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야 라는 소리죠. 뭐 둘 다 꼭 0이 아니어야 될 건 아니잖아. 더해서 0보다 큰데 어차피 제곱한 건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은 0이어도 상관없어. 나머지 하나만 0이 아니면 돼. 그래서 x가 0이 아니던가 또는 y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참이에요. 그죠? 그런데 x가 0이 아니고 and y가 0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도 뭔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가 0이 아니다.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건데 말했죠. 아니다라는 부정어가 붙으면 약간 생각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x는 0 또는 y는 0이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이하다 이거거든요.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제곱해서 0 이하다 인데 둘 다 0이면 참인데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하나는 0이고 하나가 0이 아니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0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0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쵸? 근데 아마 뉘앙스상 요거는 5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는 안 나올 거야. 여러분이 실제로 만날 문제들은. 요거는 요 책이 약간 실수한 거고요. 법적으로도 보면 이 콤마라는 건 해석하기가 and이기도 하고 or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원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 and보다는 or에 가깝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답이 그게 아니라면 해설 유심히 보시면 이걸 and라고 해석하면 거짓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이면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것도 이거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얘 0이니까. 근데 이거 하면 1이잖아. 그죠?
다음 293번 발레. 전체 집합에서 P랑 Q가 저런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자, 문제에 나온 건 P이면 not Q이다야. 얘가 거짓임을 보이래. 그럼 얘가 참이려면 P라는 진리집합과 Q의 여집합이라는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으면 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음을 보이란 이야기잖아. 결론을 혹시 바로 낼 수 있을까? 답을 바로 찾으러 가보면 P인데 Q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은 녀석을 고르면 되죠. 얘가 참이려면 P에 있는 애는 다 Q의 바깥쪽에 있어. 그 소린데 이게 거짓이 되려면 난 P인데 Q 안에 들었어 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놈 골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B 골라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라고요? P가 Q의 여집합에 속해요 라는 건 우리 어제 했지만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소리였어요. P가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면. 그죠?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얘 중에 이거랑 안 겹치는 건 없잖아. 다 겹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차집합이라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교, 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P, 교, Q, 여의 여니까 여기 들어 없어지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럼 저거 참이라고. 근데 뭘 보여주고 싶다고? 얘가 거짓임을 보이라고. 거짓임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해설지처럼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 말했지만 이거 말싸움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싸움 할 거야. P면 다 Q 아니라며. 뭔 소리야. P 중에 Q 있는 거 있는데.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6번 또 집합이에요. PQR 사이에 포함관계 저렇게 생겼을 때 거짓인 거 찾으래요. 1번부터 보자고요. 집합, 저 조건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1번은 뭐래? Q라는 녀석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네요. 맞니?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고? 에이 뭔 소리야. P에 들어있는데. 그죠? 1번 땡이네요. 잠깐만 화살표가 뭐야? 아 그냥이구나. 그냥 P구나. 미쳤나봐요. 난 이게 끊어진 건 줄 알았어. P, Q이면 P이다. 저기 화살표 이어진 거예요 이거. P이면 Q이다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뭐라고? Q이면 P이다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Q는 P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건 Q이면 R이다. Q라는 진리집합과 R이라는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관계에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얘도 참이 되네요. 그렇죠? Q가 R에 쏙 들어가잖아요. 3번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니?를 물어보는데 둘 다 여집합 붙어서 보기 싫으면 바꾸면 된다고. 얘를 P로 얘를 Q로 포함관계도 반대로. 이건 1번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3번 참이 될 거고 4번도 P의 여집합 R의 여집합 요렇게 생겼니? 인데 보기 불편하니까 P랑 R로 만들고 포함관계를 반대로 바꾸면 R이 P에 들어있네요. 이건 알 수 없지요. 왜? 여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 라고 발레를 들면 이건 깨지는 거니까. 마지막 5번은 뭐 답은 나왔지만 R에 여집합, Q에 여집합 요렇게 생겼니? 인데 여집합 떼고 살펴보면 요렇게 생겼니? 라는 소리고요. 이건 2번하고 같은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쉽죠? 이것도 부등식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새로 들어간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P에 속하는 애들이 Q에 다 들어가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P라는 이 부등식 풀어보면 절대값 x-3이 K보다 작다는 건 K는 이제 자연수를 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x-3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다. 절대값 씌우는 게 K보다 작으니까. 이거 굳이 3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안 해도 되죠. 절대값 씌운 게 K보다 작다는 건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까지 넘겨보면 요거는 3 더하기 K, 요거는 3 마이너스 K. 그래서 요게 조건 P에 해당하는 것이고 Q는 아예 마이너스 2에서 6이라고 나왔으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보고 여기를 6이라고 보고 그러면 조건 Q에 해당하는 건 얘가 Q예요. P는 3 마이너스 K에서 3 플러스 K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쯤을 3이라고 보면 3에서부터 나와서 왼쪽으로 K만큼 오른쪽으로 K만큼 가서 이렇게 딱 경계를 칠 거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3에서 왼쪽으로 K만큼 3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근데 뭘 원했다고?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요? P랑 Q 중에? Q가 더 큰 거라고요. 그죠?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노란색 3에서 올라와서 K로 팔 벌릴 건데 벌려서 이거 넘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가 3 마이너스 K, 여기가 3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그래야 P이면 Q이다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등식은 이거지 이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K 얘가 더 커야 돼요. 뭐 등호는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3 더하기 K랑 6이에요. 얘도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3 이하라는 결론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5 이하고 요거는 3 이하인데 3 이하인 걸 골라야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 K는 1, 2, 3 이렇게 3개일 겁니다. (303번) 말로 하는 거네요. 거짓인 명제를 찾으세요입니다. 누가 거짓인가요? 1번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어떤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 놈만 만족하면 돼. 2는 짝수잖아. 그죠? 1은 참이에요.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참이야? 야, 고등학생 정도면 상식이잖니. 참이지.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 되죠? 3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대요. 참일까? 아니야? 어떤 이라는 말은 뭐라고? 한 놈만 만족하면 돼. 그 소리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면 되겠다. 그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으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해는 뭐예요? 0에서 1 사이 이렇게 생겼죠.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애는 이거 만족하는 거야.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의 실수 중에서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내비두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만족하는 거지. 0에서 1 사이의 양의 실수라면 이거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니까 한 놈만 찾아도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은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얘도 참이잖아. 그죠? 0하고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5번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제곱이 유리수다.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1 더하기 루트 2 무리수인데 이건 제곱하면 뭐예요? 3 더하기 2 루트 2 여전히 무리수예요. 그죠? 그냥 순진하게 루트만 있는 무리수라면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겠지만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레를 이용해서 거짓임을 보여주시면 되겠다입니다. 9번 어려워요. 여기 참인 거 골라보래요. 원래 명제랑 역은 참거짓을 함께 하지 않는다. 아무짝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역명제 찾아가지고 그거 참인지 다시 판단해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1번 x가 0이면 x 곱하기 y가 0이냐? 예요. 역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 면이잖아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의 역명제는 누구다?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이다. 이게 화살표를 어떡하지? 화살표를 안 쓸 수가 없어. 이것의 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요 녀석의 해는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요. 얘는 뭐야? x는 0이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다? x 입장에서 보면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y는 아무렇게나 와도 돼. 근데 얘는 뭐예요? x가 0이든 말든 상관없어. y가 0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이걸 꼭 만족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 중에는 x는 10, y는 0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x가 0이래. 그럼 이거 무조건 만족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야. 참고로 얘는 참이더라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역은 거짓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꽝. 2번은요. 역을 먼저 생각해 보면 x가 2보다 크면 3x-7이 0보다 크네요. 맞을까? 이것도 살짝 풀어보면 풀어보면 x가 3분의 7보다 크다 하잖아요. 2보다 크면 3분의 7보다 크니? 아이 야 3, 4, 5, 6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연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실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2보다 크면 3분의 7보다 큰 거야? 2랑 3분의 7 사이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그지?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2보다 커 3분의 7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거 만족 못 하잖아. 그죠? 꽝이라고요. 세 번째 거 역을 먼저 생각해보면 x, y가 짝수이면 x, y 둘 다 짝수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콤마도 AND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참일까요? 둘이 곱해서 짝수면 둘 다 짝수다.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되잖아요. 그죠? 3하고 2 곱하면 6이지만 3은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3번도 꽝이네요. 4번 역을 생각해보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냐?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에요. 더해서 0보다 크면 꼭 둘 다 0보다 커야 돼? 아니야. 하나만 0보다 크면 되지. 뭐 10억이랑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AND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지. 둘 다 0보다 커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거요. x는 0이고 y는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냐예요. 얘는 참이죠. 둘 다 0이면 절대값 씌워서 더해서 0이네요. 참이지. 그죠? 심지어 얘는요. 원래 명제. 이 원래 명제도 참이죠. 그죠? 절대값 씌워서 둘이 더했더니 0이라는 건 각자가 다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명제도 참이거든요. 원래 것도 참이고 역도 참이야.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할 때 거로 따지고 와서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만족하는 애들은 다 이거 만족하는 거고 또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다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둘이 똑같다. 옛날 말로 상동 그래요. 서로 같다. 얘랑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얘기는 똑같다. 상동. 어이구. 어쨌든 그래서 5번이 참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309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저것이 참일 때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예요.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래요. 이 마이크가 엄청 크게 들어갔을 텐데 난 안 들으니까 모르겠다. 이거 참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슷한 걸 아까 앞에서 한번 하긴 했거든요. 이게 또는이라는 명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약간 불편해요. 둘이 더해서 4보다 작은데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K는 도대체 뭐가 와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산수하기 전에 그냥 느낌이 빡 안 온다고. 뭔 소린지. 아까 비슷한 거 있잖아요.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다 또는 B가 1보다 크다. 이거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야, 아까 했던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지쳤어? 헷갈려서 어떻게 했다고? 대우 명제 생각했다고. 이거 대우 생각하면 뭐야? A가 1 이하 and B가 1 이하 이면 A 더하기 B가 2 이하.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이라고. 아니 1보다 작은 거랑 1보다 작은 거 더하면 2보다 작은 거잖아요.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다 그랬잖아.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쟤도 끌고 오자고. 대우로. 대우 명제로 가져와 보면 A가 K 이상 and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A 더하기 B가 4 이상.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K값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K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굳이 최소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아싸리 그냥 A가 한 10억보다 커. 그럼 둘이 더하면 당연히 4보다 크겠죠. 근데 그렇게 큰 숫자 말고 K가 작아지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겠어요? 5까지 작아질 수 있겠지. 그죠? A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K, B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 그런 경우에도 둘이 더해서 4라는 값은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K란 녀석이 5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부등호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만약에 K가 6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K가 6이라고 생각해보면 A가 6 이상,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둘이 더하면 5 이상이잖아요. 5 이상이면 4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지. 5 이상의 애는 4 이상인 거 맞잖아요. 5보다 큰 건 4보다도 클 거니까. 그래서 K라는 녀석은 5보다 크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될 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해가 되면 K를 찾으셔도 되지만
안 될 땐 이런 짓들을 해보라고. 대우 명제 같은 거 찾아보시라고요. 그죠? 어? 61번. 3단 논법 이거는 편한 마음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P이면 not Q이고 R이면 Q래요. 모두 참일 때.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3단 논법이라는 건 세 개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얘는 PQ 사이의 관계고 얘는 RQ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 연결된 게 누구겠어요? Q겠지. 둘 다 Q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Q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not Q잖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한다. 그냥 막 부정하면 안 되고 참인 거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R이면 Q이다고 Q이면 not P이다잖아. Q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면 P이고 Q이고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니까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생긴 결론까지도 3단 논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저 상태에서 이제 참인 걸 골라보세요예요. 1번부터 보면 P이면 R이다. 인데 알 수 없지. P에서 출발하면 not R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시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P이면 not R이다 하거든. P이면 R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꽝인 거지. 2번은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3번도 여기 있죠. 4번은 R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니까 그냥 요거 대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여기 있는 거죠. R이면 not P이다. 그지?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연결하셔서 P랑 R 사이의 관계만 찾아내시면 될 거고요. 오, 315번. 국어 문제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참인 걸 고르세요입니다. 국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P, Q, R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P라고 미술을 좋아한다라는 걸 Q라고 보면 P이면 Q이다가 가조건이고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서 not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을 좋아하는 걸 R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네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인데 누가 연결되는 거예요? P가 연결되는 거잖아. 그지? P가 공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R이면 P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R이면 P이다고 위에 거랑 합치면 P이면 Q이다니까 결국 R이면 Q이다 라는 결론까지 만들어지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참인 건 4번이더라 라는 소리겠죠. 답은 뒤에도 있어. 이해를 해야지. 답만 쓰고 있어.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야기네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요. 누가 필요조건이라고? P가 필요조건이라고. 누가 피를 흘렸다고? P가 피를 흘렸다고. 총을 쏜 건 누구겠어요? Q겠죠? 그럼 화살표가 어느 방향이라고요? 이쪽 방향이라고요. 그죠? P가 Q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해 그런 소리니까 P가 더 큰 녀석이거든요. P가 더 크다고.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예요. 진리집합으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거 찾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질문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1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둘이 곱한 게 0 이래요. 이게 맞는지를 보는 거야, 우리 지금. x 곱하기 y가 0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까? 아니죠. 왜? 곱해서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돼. 근데 이건 둘 다 0이어야 돼. 그런 소리잖아. 그죠? 이걸 만족한다고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다. 그죠? XZ랑 YZ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생겼네요. 뭐 Z가 0보다 크다 그랬네. 큰일 날 뻔했네. Z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 녀석은 XZ에서 YZ를 뺀 게 0보다 크대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수라고 문제에 딱 박아줬잖아요. 그럼 얘도 무조건 양수여야죠. 그래야 이거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돼 그랬거든요. 화살표가 절로는 던져지지만 일로는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 도 참이잖아요. Z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데 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들어서 무슨 소린지? 좋아요? 세 번째 거는요. 둘 다 0보다 크면 얘랑 얘랑 둘이 같은 애예요. 맞아? 둘 다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양수겠죠? 그럼 x 곱하기 y가 양수면 xy랑 절대값 xy랑 같은가요? 같죠? 양수잖아.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가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고 음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고. 그럼 다시 둘 다 양수면 얘 되니? 라고 물어보면 참이라고요. 어차피 곱한 게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는 거지. 그럼 거꾸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면 x 곱하기 y랑 절대값 xy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는 xy랑 절대값 xy가 같아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둘이 곱한 게 0 이상이에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0이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냥 둘 다 양수, x 곱하기 y가 양수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0 이상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둘이 곱한 게 0 이상이면 둘 다 양수냐? 라고 물어본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여도 돼. 아니면 하나는 0이어도 되잖아. 그래도 둘 다 0이니까 만족한다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 y들을 골라보면 둘 다 0보다 큰 경우는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이 될 거다 합니다. Q이면 P이다는 참이지만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다. 이거죠. 4번은 Q이면 P이다. Q는 뭔데? X제곱이 X래요. 뭔 소리야? X가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좌변 넘겨서 2차 방정식 푸시면 X가 0이거나 1이면 X는 1이다. 얘는 안 되죠. 이렇게는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가 되는 거지. X가 1이면 이거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애는 이걸 다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꽝이죠. 반대 경우인 거죠. 5번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랑 Y랑 둘이 같으니 이건 뭐 얘기하는 거라고? X제곱 빼기 Y제곱이 0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는 0. 그 말은 X 더하기 Y가 0 또는 X 마이너스 Y는 0. 그죠? Q가 얘기하는 건
둘이 더해서 0이든가 둘이 빼서 0이야 라는 소리인데 지금 얘는 뭐래요? 둘이 빼서 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는 되는 거지. 마치 4번처럼.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다입니다. (320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참인 거 고르세요 해요. 아까 3단 논법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는 화살표를 안 주고 니들이 화살표 찾아봐 그 얘기 하는 건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화살표 어느 방향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야죠. P가 P를 흘린 거니까 총을 맞았다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이번엔 R이 총을 쏜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겠지. 그렇죠? 그럼 연결된 게 누구예요? Q잖아, Q.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도 3단 논법으로 하나 찾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잘 짬뽕해서 뭘 구해보라는 이야기고요. 기억번은 P이면 Q이다는 이상한 소리예요.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니까 여기 참인지는 몰라. 니은 Q이면 R이다. 얘도 여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의 여기이기 때문에 니은도 꽝이고요. 디귿은 아까 3단 논법으로 찾은 녀석이고요. 리을은 대우 명제 생각해 보면 되죠. 둘 다 낫이 달려 있으니까 다시 대우를 취해서 Q이면 P이다로 바꾸면 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 요 두 개가 참이 될 겁니다. 쉽죠? 몇 개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하면 쉴 수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화살표 어느 방향이라고요? 오른쪽이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도 화살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니까 집합을 따져보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누가 더 큰 거다? P, Q 중에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그래야 P를 만족하는 애가 Q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참인 거니까. 그지?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맞는 거 고르세요인데 이거 3개짜리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물론 이렇게 생겼다니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연습이니까요. P, Q, R 이렇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P이면 Q이다니까 P가 Q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P에만 있고 Q에는 없는 거 공집합이어야 돼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되고 여기도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Q가 R에 쏙 다 들어가려면 Q 중에 R 밖에 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도 없어야 되고 여기도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참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집합할 때 했던 거잖아. 그지? Q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이게 다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보면 P는 누구만 남은 거야? 여기만 남은 거야. Q는 누가 남은 거야? 여기 두 군데 남은 거야. R은 요렇게 세 군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그리면 어차피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다는 거네. 이렇게 그리셔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걸 추천한다고. 연습하려고. 그죠?
이걸 보면 바로 얘가 떠오르겠지만 그리고 책에서도 해설로 다 이렇게 해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한 것도 잘 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고 이 상태에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R이랑 P 합집합 Q를 물어봤는데 P 합집합 Q는 누구야? 그냥 Q잖아요. 그죠? P는 얘밖에 없고 Q는 이만큼이고 합치면 Q야. R이 P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네요. 아니죠. 그림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R은 이거 세 군데 전부 다거든요. 그죠? 2번은 어때요? P랑 Q의 교집합이에요. P는 얘고요. Q는 이거고요. 교집합 누구예요? P예요. P야 P. P가 R의 부분집합이네요. 맞죠? 2번은 맞는 얘기네요. 3번은 Q랑 R의 교집합이에요. Q는 이거, R은 이거. 교집합 누구예요? Q예요. 이거 Q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네요. 거꾸로죠? Q가 P의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지. 4번 R에서 Q 빼면 P네요. R은 이거. Q를 빼면 누가 남아요? 얘가 남아요. 얘가 P네요.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지. 5번 여집합 막 달려있다 그죠? 바로 봐도 되지만 여집합 꼴보기 싫으면 양쪽에 다 여집합 따라서 뒤집자고요. 이거 P 합 Q 여의 여 하고 R이 요런 관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게 그나마 좀 보기 편하니까. 왜냐면 요 여집합은 안으로 쑤셔 넣으면 P 여집합 Q 교집합 이렇게로 바뀔 거고 교집합이니까 둘이 순서 바꾸면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써놓고 나서 보니 교여잖아요. Q 차 P거든요. 얘가 R을 포함하고 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Q에서 P를 빼면 얘가 남는데 얘가 R을 포함하고 있네요. R이 그 안에 다 들어가냐는 거야. 이상한 소리잖아. R이 제일 큰 녀석인데 어떻게 들어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번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도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고 말했지만 조금 더 복잡한 녀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려서 어느 부분이 공집합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쳐다보고 그냥 동그라미 3개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집합 문제입니다. 지겹다 그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저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찾으라는 건 뭐라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누구냐? 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한 거니까 서로 둘이 완전히 똑같은 소리를 찾아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좀 나타내 볼까요? 교여잖아요.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교여는 뭐랑 똑같다고? 차랑 똑같다고. 그래서 요거 좌변을 먼저 나타내 보면 A 합 B에서 B 차 A를 빼세요 하고 같아요. 혹시 그림이 그려졌나요? 어딘지? 이거 뭐다? 별로야? A, B, 여기 A, B. 대칭 차집합이려면 여기도 차, 여기도 차. 이거 합이어야지. 대칭의 형태로 되니까 대칭 차집합인데. 보면 A 합 B는 이거, 이거, 이거. 3개예요. B 차 A는 이거예요. 빼면 누가 남아요? 얘하고 얘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 얘기하는 거다? 그냥 A 얘기하는 거다. A랑 B랑 합친 다음에 B에서 A랑 겹치는 놈만 찾아서 빼버리면 요것만 빠지는 거니까 그냥 A만 남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대? A 합 B랑 똑같대. 무슨 소리일까? 자, 이 얘기야. 좌변에 있는 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거 두 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변에 있는 건 누구라고? 요거 A, B인데 이거 세 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같대. 뭔 소릴까? 여기가 공집합. 여기 아무도 없더라 그 소리예요. 여기 아무도 없더라 그 얘기야. 그래야 얘랑 얘랑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저쪽 부분에 아무도 없대.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건 뭐 식으로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조금 더 정확히는 뭐 얘기하는 거야? B가 여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A는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부분이 공집합이야 라는 것만 아는 거지, 여기에 누가 있는지, 여기에 누가 있는지, 이 밖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A랑 B랑 둘이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도 참이 될 수 있다고.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3번도 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밖에 아무도 없으면 4번 참이야. 5번도 참이고. 근데 그것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실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2번 정도만 확실하게 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17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x가 a 이상일 때 요거는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요거는 요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제 바로 가볼까요? x가 a 이상이고 마이너스 5랑 x랑 7이래요.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누가 더 큰 범위예요?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피를 흘렸다고. 내가 피를 흘렸다고요? 화살표 어느 방향? 이 방향. 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누가 더 큰 거라고? 얘가 더 커야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덩치가 크다는 거야. 덩치가 크니까 조건을 더 달아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얘가 더 큰 녀석이에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보고 여기를 7이라고 보고, A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X가 A 이상이다 라는 게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그러면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요. A가 여기에 있어야 얘를 다 포함할 수 있잖아. A가 이런 데서 나와버리면 안 겹치잖아요. 이런데 A가 있으면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학원에 잘 안 와서 모르죠. 저 옆에 고문실이 있는데. 하루에 한 2명씩 대성통곡하고 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같아도 된다. 어차피 둘 다 등호 들어있으니까. A가 딱 여기에 걸쳐 있어도 어차피 얘네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저 어린이 치과 있어요. 어린이 치과. 두 번째는 B
이상 4 이하 하고 아이 뭐야 똑같네.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화살표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충분 조건 총 쐈다고요. 오른쪽 방향.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게 더 큰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를 그림에 표시해 보면 어디 있어야 돼?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돼. 4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B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 그래야 흰색 안에 주황색이 다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죠. 요거. B가 마이너스 5 이상이다. 역시나 둘 다 등호는 들어 있으니까 겹쳐도 상관없겠지.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하인데 A의 최대값 구하래요. 마이너스 5겠죠? B는 마이너스 5 이상인데 최소값 구하래요.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뒤에는 증명법 나오는 거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